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해도 걱정, 또 안 해도 걱정이신 학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분을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일동중학교 교장을 지내신 김홍식 선생님과 이번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장님으로 좀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월 말에 퇴임을 했습니다. 네. 2월 말에 퇴임을 해서 지금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학교를 떠났지만은 늘 학생들 생각하고 또 학교 교육과 광주 교육을 고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리 이렇게 학교를 떠난 그 선후배들과 선배님들과 만나서 좋은 의견도 구하고 네. 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성인이 된 제자들, 네. 또 학부모가 된 제자들과 함께 또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을 소환해서 정담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서석고, 광주고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또 일동중 교장까지 지내셨는데요. 이렇게 한 30여 년 동안 광주 교육 현장에 몸담그시면서 우리 광주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광주 교육의 현실 어떻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과거와 현재가 극명하게 또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현재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실제로 현장이나 또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불만도 상당 수준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네.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40년 가까이 네. 광주에서 교단을 지키며 생활했습니다. 네.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또 교육청을 오가면서 광주 교육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한때는 광주 교육이 정말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광주 교육을 배우자 하면서 광주를 늘 찾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네. 돌이켜 보면은 그 교단 선진화라든가 또 독서 논술 교육, 또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국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이 컸습니다. 네. 그런 명성이 자자했죠. 물론 진보 교육감에 들어서 가지고 그 학생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또는 민주 시민 교육 이런 네.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또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요. 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이 좀 깨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그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광주 교육이 이전 같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네. 특히나 그 사립 비중이 높은 광주에서 지금 교육청과 또 사립학교가 그런 그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네.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학생들 위해서나 광주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인권이 교권이 학생 인권에 좀 밀려 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정당한 어떤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권 침해 사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사기가 조금 저하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저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우리 광주교육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교육장으로 활동하셨을 때 어떠한 좀 업무들을 추진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서부교육청은 굉장히 전국에서도 그 관할 구획이 넓고 네. 또 인구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하나의 현안으로 되어 있다시피 광산교육청이 부활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너무나 넓은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력이 정말 그 이렇게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좀 광산교육청이 이렇게 다시 복원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서부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찾자. 네. 우리가 먼저 알자. 그래서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어떤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게 맞고요. 지금 지원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또 정말 그 혁신 교육을 강조했잖아요. 네. 학교에 혁신하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학교를 혁신하라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혁신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 출근을 할 때 교육청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를 먼저 가셨어요? 네. 지금 학생들의 그 통학로 이런 걸 아. 살피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교 현장을 이렇게 불쑥 찾아갔습니다. 네. 네. 가 보면은 교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의 등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 정말 학교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또 녹색 어머니회, 또 모범 운전자회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등교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로 그 참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물론 교육장에 불쑥불쑥 찾아가니까 학교에서 불편해하시기도 불편해하는 하죠. 그런 학교도 있었죠. 네. 네. 그렇지만은 제가 통학로를 일일이 이렇게 걸어보면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서 문제점도 발견할 수가 있고 네. 찾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다시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네. 제가 그 근무하면서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그 제일 먼저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더니 학생들이 방과 후인데 학교를 집에를 가지 않고 그냥 현관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집에 가지 않고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직 차가 올 시간이 안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 시간에 맞춰 나가지 왜 미리 나와서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학교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있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에 들어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가정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자.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 6개 학교를 선정해서 네. 정말로 거실 같은 그런 집 같은 그런 휴게 공간을 휴마루라고 이름 지어서 휴마루. 예, 네. 그것도 직원이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줬더니 완성이 되어서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그런 편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좀 확대해달라 네. 이런 요구가 많아서 아마 지금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라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했어요. 네. 사실 학교에 와보면은 교육청에서 많은 장학 자료를 만듭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만든 사람의 정성과 노력에 비해서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좀 아쉬운 대목이죠. 네네.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적극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선생님들이 사실 많은 그런 좋은 어떤 원고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학 자료에 걸맞는 그런 원고를 공모를 해서 그 책으로 출판해드리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하려고 하니까 최초 사업은 항상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경우는 감사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정 교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느냐 해서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자 해서 이건 선생님들의 어떤 자존심과 또 그 자부심을 긍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네. 또 장학자료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문제될 게 없다. 네. 하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광주시내 전체를 이렇게 상대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그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책을 출판해 드렸어요. 네. 한 몇 분 정도 그럼 출판? 그때 제일 처음엔 5분 했었죠. 네. 예. 그래가지고 해서 출판 기념회까지 아주 거창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더니 전국에서 네. 이게 시도 교육감 협의회 보고가 돼가지고 야,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 네. 우리도 하겠다 이러면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랬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그것이 활성화돼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그때 힘들었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사업을 시작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교육감, 교육장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교사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러한 네. 사업까지 펼치셔서 정말 전국화하는 데 일조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들이 야, 우리 선생님께서 책을 냈다. 서점에 가도 우리 선생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책이 팔리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학생들로부터도 굉장히 선생님이 신뢰를 받고 그 학교 학부모님들로부터도 네.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내 그렇죠. 아이를 가르치고 계신다 네. 하니까 굉장히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교육 분야 말고도 현재 사단법인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뭐 교육과 더불어서 이렇게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은데요. 네. 환경은 곧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적절하게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로 지금 지구가, 우리 인류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네. 정말 저는 그 스웨덴의 그 툰베리 학생이 한 말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른들에게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 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가야 할 학생이 학교를 뒤로 하고 스웨덴 의사당으로 가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기후위기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는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저 어른으로서 정말 느껴지는 바가 그럼요.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광주는 무등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찍부터 광주는 무등산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환경운동이 일찍부터 싹 텄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무등산 활동, 보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정말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한 선배님은 네. 한 번은 간첩으로 오인을 받기도 했어요. 간첩. 불량한 아주 뭔가 수상한 사람으로요. 아, 네. 왜 그러냐면은 계곡에는 쓰레기를 되게 보이는 쓰레기만 이렇게 줍고 네, 치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분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뒤집어서 거기다 딱 숨겨놓은 이렇게 쓰레기까지 일일이 뒤집어서 이렇게 찾고 다니니까 네. 뭔가 저 사람 수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해를 받아가지고 신고까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등산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뭔가 무등산도 무등산이지만은 생활 속에서 뭔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에 출퇴근하면서 걸어서 다녔습니다. 차를 타지 네, 않으시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네.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환경 교육 또 실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했었죠. 네. 근데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게 되면은 네. 정말 어른들보다 더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네. 정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이들은 지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이들이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무등산 부설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환경대학이 있는데 부설 네. 거기에서 직접 환경대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지금 기후위기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신양파크 호텔을 공유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토론회도 예, 있죠. 그 토론회에도 저 한번 참여한 적이 있고 네. 그 민관정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 어른들부터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닌가,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광주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광주 교육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어제도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네. 학교의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정말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지금 얼마 전에 등교했잖아요. 네. 등교해서 교정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고 또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네. 역시 학교에는 학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원격 수업으로 그 전환했을 당시를 생각하면 참 저도 그 당시 학교에 있었는데 네. 참 그때 당황했습니다. 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그렇죠. 거죠. 하루아침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라고 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참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타 지역에서 네. 다 준비가 돼가지고 다음 날부터 아무 문제 없이 네. 전부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보고 네. 야, 역시 행정은 유능해야 되겠구나. 앞을 내다볼 줄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네. 이런 유능한 행정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광주교육도 유능해야 됩니다. 무능해서는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교육이 언제부터인가 그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교육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고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네. 숫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광주교육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광주교육이 그만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 있고 신뢰받는 그런 어떤 광주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도 세상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미래 교육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미래 교육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결과를 또 낳을 수가 있다. 네. 얼마 후에. 그래서 미래 교육을 좀 잘 준비해서 정말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광주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따뜻하고 건강한 학교, 그리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그런 광주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좀 심하게 벌어졌다 이런 국가 공식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해법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력의 양극화 현상이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빚어진 결과입니다. 네.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지금 이렇게 학력 격차가 생기고 결손이 생기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다음 학년 또 상급 학교에 가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위계가 있는 그런 교과의 경우는 다음 단계를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 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학생들이 교과 부적응, 학습 부적응, 이것은 곧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결국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서 정말 이건 바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이런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앞으로도 원격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시될 걸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원격 수업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종전의 그런 어떤 수동적인 방식이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대면 수업 못지않은 네. 그런 원격 수업 역량을 키워야만이 아이들에게 손실을 줄일 수 있겠다. 네. 학습 손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비대면 수업을 감안한 그런 수업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잘 설계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측면하고요. 또 그러면 이미 발생한 학력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이미 발생한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먼저 그 기초 부진이나 교과 부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진단과 점검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부진 학생을 책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지도 교사 그리고 책임 지도 팀을 구성해서 네. 학교에서 그것이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교과 부진과 기초 부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격차 회복 프로그램. 네.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에 이렇게 그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교육 격차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과 후라든가 또는 주말이라든가 또는 방학 중에 시간을 이용해서 네. 정말 수시로 이 아이들이 이런 그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격 수업도 이제 다양한 이제 기기들을 활용한 그런 네. 수업들이 진행이 되지만 4차 산업혁명도 이것과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 교육 방안은 어떻게 설정할 수가 네. 있을까요?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내용에 조금 덧붙인다면은 네. 그 아이들이 그 이런 학력이 이렇게 부족하고 뒤떨어지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심리적 방역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이런 측면도 같이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무기력한 상황, 또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학교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좀 잘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이 좀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미 교육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네네. 네. 그 온라인 원격 수업과 홈스쿨링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교육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대학이긴 합니다만은 온라인 학위가 전통 학위를 오히려 능가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원격 수업이 대두되고 뭔가 교육의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크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네. 거기에서 바로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개별 학습이라든가 또는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학습 또는 융복합이라든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 등 혁신 기술 역량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과 또 교육이 절실해졌다. 네.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듯이 그 인재상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또 창의력 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자율성에 기반한 어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 또 그런 어떤 자율적인 어떤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겨주고 또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 교육의 역할이 됐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거라든가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사회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가 또 관심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그 학교에 자율주행 자동차 동아리가 있습니다. 오. 이건 지도교사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네네. 이 아이들은 사실은 그 세계 어느 대학으로든지 갈 수 있는 여러 대학에서 만에 원한다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네. 얘들은 스스로 한 겁니다. 어. 자기들 자율성에 기반해서 한 거죠. 네.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도록 많이 학교에서 이렇게
뒷바라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조장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이 굉장히 존중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중앙 권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이런 중앙 권력이 시도교육청으로 과감하게 이양돼야 되고 네. 또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이런 권한들이 학교로 또 교사에게 이렇게 대폭 이양되어서 이런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퇴직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이렇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교직과 천직이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여 년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뿌듯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많지만은 인성면하고 학력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학습 면에서는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오래 근무하다 중학교를 내려갔더니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많이 지도했죠. 네. 그래서 갔더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논술을 좀 지도해 달라는 거예요. 네. 중학생들은 그렇게 논술을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렇죠. 논술을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언제 할까요? 애들 다 학원 다니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토요일 날 오후에 해달라고 그래요. 그땐 토요일 날 격주로 쉴 때입니다. 네. 근데 쉬지 않는 토요일 날 이렇게 논술을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정이 못 이겨서 했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싶은데.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제가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뽑아서 1, 2, 3학년 함께 이렇게 섞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파격적이죠. 1, 2, 3학년 함께 했으니까. 근데 이 애들이 논술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오후 내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갔더니 애들이 전국대회를 한번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1차, 2차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먼저 미리 예선이죠. 예선을 거치고 나서 3차를 가서 서울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네. 얘들이 단체전에서 10명이 단체전에서 최우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 유명한 사립고 한 선생님이 저한테 가만히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물어봐요. 네. 그래서 아니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시골 촌놈들이 이렇게 최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광주 아이건 서울 아이건 아니면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건 간에 아이들의 그 학년기에 있는 그 아이들의 능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지도하느냐 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아이들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그러겠네요 라고 네. 한 그런 적이 있어서 이 애들이 그 당시에도 대숲소리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지었어요. 대숲소? 대숲소리. 네. 대숲소리. 제가 네. 담양이라 아이들이 또 어떻게 선생님 지도교사의 어떤 그런 고향을 그렇게 알아서 알고. 대숲소리라는 참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제가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도 지금도 소통을 하고 연락하고 그러는데 네. 참 뿌듯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에서 제가 교장으로 재임할 때인데 학생들이 잔반을 전혀 안 남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급식의 소중함, 또 음식의 소중함, 이것을 이렇게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네. 정성과 노력이 이렇게 가미된 거라 정말로 단 하나도 이렇게 버리지 말자는 생각 갖고 있지만은 막상 아이들에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네. 첫째는 이게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 자율배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손이 네. 이렇게 세균에 감염돼 있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걱을 잡더라도 깨끗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아이들이 잔발 남기지 말라고 하면은 몇 가지 반찬이 있을 때 한두 가지 맛있는 것만 가져가 가지고 나머지 것은 그냥 아예 안 가져가는 이런 네.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영양 결핍이 오니까 안 좋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급식실에 계신 영양사님께는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짜거나 맛없는 음식을 놓고 다 먹으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네.
음식이 좋았을 때 다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예를 든다면 두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영양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갈아서 전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다 목적을 다 달성했잖아요. 네. 영양분도 제대로 주고, 맛도 좋고. 예, 맛도 좋고, 아이들이 잔반도 남기지 않고, 네. 그냥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몰랐는데 그 환경부에서 이렇게 상이 오니까 환경부에서 보도자를 냈든지 그 이렇게 지역 언론에 나오니까 네.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 진짜입니까? 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네. 너희들 그런 건 아니냐라는 그런 투였어요. 그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잔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걸 보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건 기적입니다. 네. 어떻게 말 안 듣는다고 했는데 중학생들이 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면서 그분이 학교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밖에서 그분이 문화해설사인데 네. 다니시면서 늘 그걸 홍보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와. 그런 것이 참 대견스러워서 네. 저는 거기서 하나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법만 좋다면은 네. 어떤 아이도 어떤 교육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중한 교훈을 얻고 네. 우리 구성원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못 가르칠 아이가 없다. 예. 그러니까요. 참 학생들이 반찬을 안 남기는 게 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됐다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한 이런 1년 3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그렇게 반찬을 남기지 않는 안전하게 데까지. 예, 완전히 그 단계 가는 데까지. 네. 네, 네. 저 또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흡연 제로에 도전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루셨나요? 그 제가 이제 만기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8명이 남을 때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참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만큼 이렇게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지원이 필요한 거고 뒷바라지가 필요한 건데 참 좋은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광주 교육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혹시 구상하고 있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한 2만 5천 명 정도 설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니까 학부모와 교사가 앞으로 학교의 역할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네. 또 학생들은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고 행복한 삶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을 가꾸는 종합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학교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그러나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네. 진로 학습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이게 학교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 중심의 그런 맞춤형 진로교육 체제로 학교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학교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건강하고 따뜻한 학교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또는 성장을 돕는 학생 생활교육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학교가 마을 학교 그리고 마을 문화 공간으로 또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이 학교고 학교가 마을인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학교의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향해서 정말로 우리 광주 교육이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 전체가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 속에서 속도감 있고 네.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됐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할 것 없이
서울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학교의 얼굴이 사회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역 학교 얼굴이 우리 광주의 얼굴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교육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교육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교육이야말로 최고 선물이자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 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실력도 광주, 인성도 광주라는 명성을 되찾고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광주 교육을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지키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직에서 계시면서 활동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네. 앞으로도 우리들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광주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